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지난해 여름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민 숫자가 줄고 줄어 할머니 한 분만 살고 계시는 일본 시골 마을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지역 소멸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었죠. 위기를 감지하게 된 계기는 인구 예측이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지금 1억 3천만 명 정도인데 100년 전인 1800년대 초에는 3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약 1억 명 인구가 증가했던 것인데 앞으로의 인구 변화를 예측해 보니 급격하게 증가했던 인구가 거의 같은 양상으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2100년 일본 인구는 5천만 명 이하로 줄고 이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바로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도쿄, 요코하마 같은 수도권이나 오사카, 교토 등 관서지방 대도시들은 문제없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의회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합니다. 법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인데 줄여서 지방창생법으로 부릅니다. 소멸 위기의 지방을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초대하며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지를 담은 법을 제정한 뒤 지방창생 정책을 지난 10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을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발해 지방에 보내고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해 지역으로 돈을 보냅니다. 지방정부들이 지방창생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 인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답사의 목적도 지방의 작은 소도시들이 어떻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해 답사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시마네현 오난정인데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 오난정은 10년 전부터 일본 최고 육아 도시의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고의 육아 도시를 만드는 데 지역 의료 체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구 10,000명 미만의 작은 지방 소도시에 소아과,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가 24시간 멈춤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행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 육아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간밤에 열이 펄펄 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으니 휴가를 내고 집에서 돌봐야 할 것 같은데 이곳 오난정에는 아픈 아이들을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답니다. 매우 섬세한 돌봄 행정 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보건, 일자리 등 여러 필요한 일들이 두루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난정은 이를 하나로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6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젊은 부부들의 이주가 늘고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일들이 있는지 묻고 하나하나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행정 서비스가 있는지 물으니 담당 과장이 가사도우미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둘 다 직업을 가질 경우 집안일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가사도우미 지원을 시작했답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과 의료 행정은 섬세해져야 합니다. 돈이나 시설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묻고 살피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난정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8번째였습니다.